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졌죠. 건국후에 최초로 만든 형법 특별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민법도 없었습니다. 48년도와 그러면 대한민국을 뭐로 운영했느냐?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진압한 다음에 이게 너무나 대한민국에 남한의 빨갱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최초로 1948년 12월 1일자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를 텐데 여기 변호사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형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지 형법도 만들기 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은 법칙상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먼저 나라를 구하는 일본 형법에는 국가보안법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자체도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48년 12월 1일 만드셨고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이듬해에 대한민국 군대 내에 있는 다른 빨갱이도 잡았지만 군대 내에 있는 수많은 빨갱이 군인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숙청을 해낸 것입니다. 그게 49년도예요. 49년도에 빨갱이에 속하는 군인들을 걸러내지 않았다면 이듬해 5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은요 바로 무너졌을 것이다 이 생각이 됐습니다. 바로 끝났어요. 생각해보세요. 군대 내에 빨갱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섞어낼 수 있도록 48년에 만드셔가지고 그 정치 작업을 한 이후에 6.25가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를 다 없애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컨대 자유 우리 보수 우파의 국민들은요 국가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불편한 사람들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 쪽의 체제로 이관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국가보안법이 그나마 부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적용된 예가 있나요? 없어요. 그 인간은 뭐 본인 스스로가 간첩의 대왕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간첩들을 잡지 않는 것이죠. 지금 비로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간첩을 잡아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러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도 제 성에 차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 인공기를 개항했다. 인공기 개항은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옳다는 것이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행법은요 근데 북한의 고위 김정은이나 다른 사람을 찬양 고무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준다든지 또는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위해를 안 주면 처벌되지 않을 정도로 법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공기 개항은요 인공기 자체는 한 나라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함축하는 것이 바로 국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에 인공기를 개항한다 그 자체로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옳은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인공기 개항은 바로 그것은 처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어느 카페에다가 인공기를 개항했다가 지금 다시 내렸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절단에 의해서 바로 처벌을 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북한의 존재를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바로 처벌을 해서 일벌 100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지금 후퇴한 거야. 후퇴했는데 내가 끝까지 몰고 가려고 그래. 장로님 입에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래.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보안법을 만들어서 이게 이승만을 살인마라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45년도에 귀국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우는 선거가 50선거야. 48년 5월 10일 선거. 선거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처음 만든 법이 뭐냐면은 방공법이 아니고 이게 빨갱이들이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장로님한테 확인하려고 그래요. 헌법학자니까. 처음 만든 법이 뭐냐면 반민특위법이야. 반민특위 처벌법이 뭔 말인지 설명 좀 한번 해요. 예, 반민족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든 법이 반민족 행위 처벌자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뭔가면 일제치하에서 그렇지.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소위 반민특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그 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 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친일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7,000명 체포했어요. 하다가 그 일이 조금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은 것을 가지고 좌파들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잠깐 주저앉은 이유는 뭔가면요.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건 내가 설명해야죠. 그 다음 말씀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만든 법이 무슨 법이라고? 반민족행위 처벌특별법. 반민특위법이라고.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다 처벌한 게 아니고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살았는데 일본시대 때 태어나고 일본식 이름을 가졌고 일본 학교를 다녔다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을 앞장서서 공무원 한 사람, 자 들어봐요. 공무원 한 사람도 다 처벌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을 괴롭힌 사람, 이해됐어요? 네.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거야. 일제시대 때 경찰했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경찰이 돼서 조선 사람을 죽인 사람, 탄압한 사람, 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반민특위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돼서 잡았어. 한 7,000명을 잡았어요. 7,000명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7,000명을 잡았어. 그러면 이승만은 친일파요, 친일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데 쟤들은 친일파예요. 이승만. 말할 게 없으니까. 쟤들은요 말 바꾸는데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일파를 딱 척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문제가 생겼냐. 자, 이게 이제 방공법이 나오는 이유를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빨갱이들이 남노당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파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남노당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두 싸움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이제 만든 반민특위법을 뒤로다 살짝 뺐어. 순서 적용을 뒤로 살짝 해놓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 빨갱이들이다. 남노당. 이 남노당이 일어나도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만든 법이 방공법이에요. 요즘 말로 보안법이에요. 보안법. 이 보안법 중에 특징이 전 세계도 자기 나라를 지키는 보안법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안법의 특징이 뭐냐? 그때는 국가가 막 설립되고 막 엉망진창이고 난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몇 조지요? 찬양공무동조. 자, 보안법 속에 5조 7조 여러 개 있습니다. 5조 7조에 우리나라의 보안법은 특징이 뭐냐? 적을 북한을 차단하거나
찬양 고무 동조하면 처벌받도록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실은 보안법 전체가 아니라 이승만이 만든 특이한 사안, 찬양 고무 동조,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김일성을 칭찬하거나 이것은 처벌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야. 오늘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까지는 이것이 적용되다가 저 빨갱이들이, 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저 계좌기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 찬양 고무 동조법을 유엔이요, 한국 상황을 몰라요. 맞아요. 유엔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해서 유엔으로부터 번복 명령은 못해. 유엔도